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9월 8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습니다. 자, 백신 1차 접종률 전 국민의 60% 돌파했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 70% 1차 접종 가능할 것이다. 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 60% 돌파했다. 자, 근데 이 백신 수급 상황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모더나 그 백신 그 공급 차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예? 숨통이 이제 좀 트이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희가 139만 회를 받아서 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당초 받기로 했던 701만 회보다 더 많은 815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오늘 또 화이자 백신도 395만 회 정도가 들어오고 예. 그리고 모더나 백신도 이제 루마니아 쪽하고 협약을 했던 내용 한 45만 회분이 들어와서 총 490만 회가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에 소화시켜야 되는 예방접종 예약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필요 수요보다는 더 많은 백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백신 공급 문제는 지금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 최대한 좀 접종에 많이 참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그 백신이 모자라는 상황은 지나갔으니 오히려 예. 넘쳐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 나온 김에요. 이전에 그 노쇼로 백신 접종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지금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지금 사실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접종이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노쇼 접종분은 예전에 많았던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 대신 이제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더 뒤쪽에 예약이 돼 있던 분들 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이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이런 얘기 이전에 나왔었는데 2차 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 노쇼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기회 이분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건 좀 검토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인구가 많은 청장년층의 경우는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고령층의 경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래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고령층 분들은 그 타이밍을 한번 지나갔고 저희가 아마 10월에 이게 어느 정도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예. 다시 예전에 또 못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또 예약을 한번 받을 거라서 그때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다음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 5일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때라는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 통제 가능한 수준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구체적인 수치 기준보다는 4차 유행이 지금 정점을 찍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최근에 추이를 한 3, 4주간 보고 있으면 비수도권 쪽은 분명히 환자가 줄고 있는데 수도권 쪽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들이 보여서 그리고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워낙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적어도 9월 한 달간 이 유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명해져야지 사실 방역 조치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4주간이라는 거 설정하는 건 이제 뭐 9월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3주차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조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추석 때 한번 또 아무래도 이 이동들이 좀 일어나실 거라서 예. 그 영향까지 고려해서 4주간 방역 관리를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그 증감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오늘 자정 0시 기준으로 한 2천 명 안팎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 3주 정도 계속 동일한 영향들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예. 계속 유행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고 있지도 않은 그런 답보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예. 다만 안에 구성 내역을 좀 보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 전체는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의 유행이 좀 큰 규모로 계속 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요즘 이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드 코리아요. 예. 이게 위드 코로나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예. 예. 위드 코로나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지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좀 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라서 예. 다소 좀 위험성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지는 예방접종이 전개되면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더 이상 예전만큼의 위험성이 없다. 네. 사망자를 중시하는 체계로 가고 더 이상 확진자를 좀 중요시하게 보지 말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확진자 발생 규모, 다시 말해서 유행의 총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방역 규제들이 좀 최소화돼야 된다 혹은 무용하다라고 하는 관점까지 좀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은 방역적 긴장감이 너무 이완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관점은 사실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수준과 이 내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가만히 보면 함께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치명률이 떨어져서 유행의 총규모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망자까지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의견 제시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아직은 미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절 독감 수준의 사망자를 관리하자라고 만약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수준은 지금보다 한 2-3배 정도는 됩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현재 방역 조치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들이 그 사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세밀하게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손흥래 반장께서는 언론에 그 위드 코리아 용어 좀 대체 용어, 위드 코로나 용어를 대체 용어로 쓰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저희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저희도 혼선이 좀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정부 내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성인 접종 완료자가 80% 이상일 때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이 말씀하신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언제쯤 이 기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저희 희망컨대는 이 2가지 전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치명률이 함께 떨어지는 현상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좀 충분히 전개돼서 치명률이 떨어지는 상태가 하나의 전제일 거고요. 또 하나 사망자 수를 규정하는 건 치명률과 함께 총 유행 규모입니다. 따라서 좀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상태, 이 두 개가 좀 이루어져야지 좀 이렇게 점진적인 유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2차 접종 완료를 지금 하겠다는 목표로 접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10월 말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감염증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여부, 응답자의 73.3%가 찬성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시점을 봤더니 답변이 11월 말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54.2% 나왔는데, 그러면 정부 판단과 약간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11월 말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기보단 이게 물었던 게 저희들도 1차 접종이 70%가 넘고 난 다음이 나을 건지, 혹은 2차 접종, 완전 접종이 70%가 넘는 순간일지, 혹은 그 전일지 그 후일지, 이런 의사들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54.2%가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이 시기적인 부분은 아마 저희 생각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어저께 저희가 조사했던 그 조사에서 좀 특이점들은 일상을 유지 가능한 이런 코로나19의 사망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냐도 함께 조사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계절 독감 수준의 사망자 한 5,000명 이하 정도 답변보다는 오히려 연평균 1,000명 이하,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가 훨씬 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의 사망자보다는 사망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자라는 제안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절 독감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라는 제안들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인식상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의 사망자 숫자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고민할 때 함께 좀 신중하게 고민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스터샷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초기 단계라서 입증이 되고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선 보통 다들 한 6개월 정도 시점에서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완전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계층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취약시설에 계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고령층 접종자를 제일 먼저 접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0월, 11월 정도가 되면 6개월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우선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준비를 하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선행으로 먼저 맞췄던 나라들의 혹시 모를 부작용이라든지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면밀하게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언제 올까요? 마스크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최후의 아마 방역 수칙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긴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먼저 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생업시설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부터 점진적으로 좀 풀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좀 확실하게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돼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대폭 떨어지든지 혹은
또 이 백신들이 더 개발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이 예방력을 보이는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마스크는 아마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적 모임 이런 기준이 좀 일부 완화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 늦추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나 예. 혹은 중증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본격화될 겁니다. 예. 사실 9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달의 유행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가 사실은 이후의 방역 조치를 검토할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특히 이제 하반기 겨울철이 되면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최대한 줄여놓고 안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역 조치기의 단계적인 완화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9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추석을 전후해서 예. 이번 달에 방역 이 수칙의 어떤 준수나 좀 위험한 활동을 피하시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